5월 7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화 산업에 또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준의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발표하고 약값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오늘 미국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유화적인 발언들은 계속 이어나갔어요. 적절한 시점에 만날 것이고 대중관세가 어느 시점에는 낮춰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미국 재무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관세 협상을 한 국가가 나올 것이고 곧 발표하겠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정말 큰 리스크는 완화가 되었지만은 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돌발 발언들에 시장을 흔들리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30분 전이었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에 이 미사일을 또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지저드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서해 인공 구조물도 그렇고 2027년도 안으로 중국이 또 대만에 침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저드 리스크들이 시장 흔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오랜만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뉴스들이 정말 한 번에 이게 아침에 적용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약간 관망하다가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시장에서 좀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상하락 종목들 보시면은 하락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우위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증시가 좀 빠지니까 금 선물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 가격이 또 확대된다는 것은 최근에 중국이 금 매입량을 늘리겠다라고 또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 적용됐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S&P 종목도 보시면은 그냥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크게 빠졌습니다.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 관련된 관세 발언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들, 오늘 특징주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이 미국의 이 에너지 전력 인프라 관련 테마주들이 추세를 돌렸어요. 비스트라도 보시면 차트가 똑같죠. 비스트라도 보시면은 오늘 3%대 탄력 나오면서 돌렸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전력 설비 테마가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악재 떴죠. 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의 본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게 되면서 최근에 원자력 관련 테마주도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 또 단기적인 조정이 좀 크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요렇게 요런 정치 관련된 내용도 있고 개별적인 일정 이슈 종목들이 한 번에 개장해서 또 시장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좀 쉬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일인메이라고 하죠. 5월달에는 증시를 팔아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일단은 꽃피는 5월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특히 코스피 4월 증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반등이 났기 때문에 특히 2550포인트 위로 종가 마무리가 된 것도 굉장히 좀 특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정말 돌발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2500포인트 위로 5월 또 마감할 가능성을 높게 증권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에 대한 좀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죠. 네, 코스닥에 대한 이런 이 지소속부라고 하죠. 이 시총 대비 보유 현금 대비 이런 식으로 막 소속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량 기업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거 강등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거 강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걸 한눈에 좀 알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폐 성과까지 공제 혜택에 대한 선민석 공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대선을 앞두고 이런 거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도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골드만삭스 시장 불안정한 변동성이 모든 투자자 손실을 입힐 수 있다,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준의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 자, 한국의 미국 의약품 수출액이 좀 꽤나 괜찮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해외에 미국에 이제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삼성, 삼바, 셀트리온, SK 바이오팜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이번 주 첫 무역 협정인데 인도 아니면 일본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인도 아니면 일본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터키 에르도안이가 통화하게 되면서 전쟁 종전에 좀 협력을 하고 있다. 이거 재건 관련 테마주들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 다른 거 큰 이슈는 없고요. 오늘 이제 몇십 분 전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소리가 진짜 무섭습니다. 9곳에 인도가 파키스탄의 9곳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사람들도 그걸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와 대단하죠. 저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인도랑 파키스탄은 둘 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둘 다 강대국이기도 하고요.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좀 전면전까지는 확대안이 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7년도에 대만 침공 준비가 완료했다. 이 뉴스가 매달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이 오피니언들이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양면작전이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전쟁 하면 홍콩처럼 중국에 간첩 보내고 뭐 정치인권 보내고 사회적으로나 해가지고 뭐 홍콩처럼 중국이 대만을 공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리스크들이 좀 완화되기보다는 이런 지정적인 리스크들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잠재적인 폭탄이 될 수 있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이제 뭐 K-팝 아이돌 초청해가지고 뭐 순회공연 돈다 그랬는데 이거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 밝혀졌습니다. 단독 기사 쓰신 분 제가 같이 올리려다가 참았어요. 진짜 너무하다. 그런 거 단독 기사는. 자, 그리고 중국이 트럼프 관세에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좀 소재 중에 하나죠. 히토류 관련된 이런 가격이 한 달에 3배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지금 노바텍은 대장이고 그 다음에 유니온이 부대장인데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바텍 부여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네, 좀 걱정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라. 유통망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히토류가 미국에도 있고 뭐 호주에도 있고 많아요. 근데 왜 생산을 못하냐? 히토류 최고라면은 그 지역은 그냥 몇백 년 동안 완전히 죽은 땅이 돼버립니다. 히토류가 워낙에 희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재련할 때 정말 많이 땅이 어지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은 쉽지 않을 거다. 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본이 그리고 사실은 뭐 금리 인상한다 해놓고서는 이현소 금리가 동결되었다. 사실 뭐 관세 관련된 내용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금리를 건들기 힘들죠.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국 어린이 비율이 인구 4천만 국가 중에 최저라고 합니다. 뭐 애를 안 낳죠 지금. 네 애를 안 낳고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이거 뭐 이제 언제부터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바뀌겠습니까? 아무도 안 바꾸려고 하는데 네 쉽지가 않다. 저도 결혼하고 애 낳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네 어린이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네, 좀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1분기 건설 생산이 27년 만에 최초폭으로 감소했. 아니 뭐 이거를 위기라고 하기에는 더 이상 땅 지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리모델링 비용도 너무 비싸버리죠 지금 서울 같은 데도. 그래가지고 더 이상 땅 지을 데도 없어. 이 뉴스랑 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니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아파트를 더 이상 지을 데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빨리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또 원전 이런 것도 또 지금 계약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 법인 회사가 뭔지 아십니까? 건설사예요. 건설사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정부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을 중단했지만 우리 최태원 회장님은 또다시 청문회 출석 안 한다고 합니다. 배짱이 아주 대단해요. 네 빨리 위약금 면제 빨리 정부가 선언하세요. 네 할란가 모르겠다. 뭐 다 형 동생 사이라 가지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방산 K조선은 계속적으로 좋고 자 지금과 세리메인 전략 무의하다. 사실 근데 2001년부터 이제 20년까지 코스피 코스닥 월별 평균 등록 보시면은 5월달 6월달에 개박살이 납니다 항상.
그리고 7월달 살짝 올라간 다음에 8, 90 다 안 좋고 이렇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나쁘지 않았잖아요. 뭐 나쁘지 않았는데 5월달, 6월달 세린메이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여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가에서는 전략 무의하다. 사실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서 전략은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수급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발 한국 주식하면서 주식 분석, 주식 강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 시간에 그냥 잠이나 자세요.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 자, 오늘 개별적인 일정 정보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나씩 체크하세요. 네, 쿠팡이 또 실적 좋게 나왔네요. 하나씩 체크하세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 정보도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일정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백종원 대표가 드디어 사과를 했는데 사과 내용 보니까 뭐 정말 안 좋은 사과의 선례를 또 남겼더라고요. 네, 쉽지가 않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논란이 쉽게 이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유수도 해제가 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네, 주가도 아마 좀 더 박살이 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위메이드 드디어 또다시 위믹스가 상장 폐지. 아니 공동상패에다가 재상패에다가 건들지 맙시다 이런 주식들. 네. 자, 그리고 LG그룹주들에 대한 목표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네, 뭐 정상인이라면 LG 관련된 주식들 사면 안 되죠. 네, 아무튼 이런 내용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FMC 근데 뭐 동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뭐 그건 없다, 중요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DL솔루션즈는 공모 철회를 했습니다. IPO 자진 철회했고 이면온시아가 공모 청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해야 돼요. 자금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장을 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네, 많았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쉬다가, 네, 그리고 좀 쉬다가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 정리되고 나면은 그때 또 단타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